이번에는 플래시 실무 기초 부분 중에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프로그램은 구입을 하거나 설치는 미리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상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작업할 씬 세팅, 작업할 씬 세팅은 사실은 회사마다 그 요구 조건이 있어요. 몇 곱하기 몇에 해달라, 1920에 1080에 24프레임으로 해달라, 뭐 2배 HD 뭐 사이즈라던가 뭐 4K에 맞춰달라고 하던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1280에 뭐 720으로 해달라 뭐 이러면 그 상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 클라이언트 측 요구사항에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V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뭐 1화, 2화, 3화 이렇게 화소마다 콘티가 있을 것이고, 그 콘티 중에서 자기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불러와야 되죠. 이미지 파일이든 뭐 애니메틱이든. 애니메틱은 오늘 할 건 아니고 애니메틱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콘티가 없으면. 하여튼 콘티 불러오는 걸 좀 이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콘티가 있으면 그게 몇 초 몇 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된 프레임에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단축키가 원래 기본 세팅된 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에 맞게 뭔가 한두 개 바꿔서 쓰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단축키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이어가 보통 포토샵이나 뭐 하모니 또는 뭐 레터스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대부분 타임라인이나 레이어라든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작업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좀 본인이 본인에 맞게 이게 설정을 해야죠. 뭐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씬 세팅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원래 만약에 어떤 씬이 있었다, 어떤 씬 세팅을 이미 내가 안 했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공을 해줬다, 그러면 이 씬을 바로 우리가 작업할 게 아니고 그냥 씬 세팅을 열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씬 세팅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된 씬을 열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씬 세팅이 없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참고로 이거는 2016년도에 2016년 11월 달에 제작을 하게 된 닌자 하토리 26화네요. 한국에서는 꾸러기 닌자 토리 이렇게 뭐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씬 설정하는 것도 회사마다 뭐 지정을 해주죠. 뭐 이렇게 NH26이면 26A, 26B 그렇게 한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씬 몇 번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수정이 한번 나왔으면 R1, 그 다음에 수정 두 번째 받았으면 R2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없고 직접 만든다 했을 때는 여기 바탕 화면에 있는 그 아이콘을 눌러 가지고 씬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파일,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뉴 눌러주고,
보통은 1920에 1080에 24프레임을 주로 원하긴 하는데, 여기 뭐 23.976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지정을 23.976으로 지정하면 보다시피 23.98로 바뀌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지정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고, 여기 액션 스크립트 3.0 그냥 이걸로 맞추시면 돼요. 뭐 지금 이것보다 예전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은 액션 스크립트 뭐 2.0 그걸로 설정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메이크 볼트 하게 되면 항상 이걸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씬을 만들면 이걸 기본으로 만들겠느냐 이 설정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체크해 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배경 색깔도 여기서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걸 바꿔본 적은 없어요. 바꿔서 써야 될 일도 별로 없고요. 근데 만약에 흰색이 너무 눈부시다 이랬을 때는 약간 회색 계열을 톤을 좀 넣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눌러주면 뭐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화면이 만들어진 거를 지금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눈 화면에 맞게 보이게 하려면 지금은 화면에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작게. 자, 그런데 이런 게 처음에는 여기 크게 작게 뭐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넘버패드 1 넘버패드 2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원래 단축키는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이거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 싶어서 이걸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화면에 맞게 이거를 화면 크기를 조정해 주는 거를 넘버패드에서 4번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 별로 쓰지 않으니까 원래 있던 대로 놔둔 것이고, 그리고 뭐 뒤집는다던가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뭐 이런 것도 가끔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지정을 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 단축키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에서 여 키보드 단축키에 우선 들어가요. 단축키에 들어가서 여기에 처음에 아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바꾼 상태였다면 뭐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뭐 굳이 이렇게 안 바꾸고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눌러가지고 만약에 뭐 그 사용자 명을 쓴다거나 이름을 쓴다거나 뭐 1, 2, 3, 4 쓴다거나 그 사용자 명을 쓰는 거예요. 그 사용자 명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만들어 주는 게 그래야 설정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만약에 보기에서 뭘 바꾼다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크게 작게 뭐 이런 거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원래 기본적으로 컨트롤 하고 여기 이렇게 기호들이 있죠. 원래 거는 놔두고 내가 추가를 해서 쓰면 되는데, 여기에 이 내가 사용할 부분에 줌인에다가 내가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눌러서 여기 추가를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숫자 6을 눌렀다 그랬을 때는 넘버패드에 2번도 사용할 수 있고 6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키보드에 있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고, 뭐 만약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삭제해 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다시 눌러서 또 추가해 주고 무언가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뭐 J라는 게 있었다.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근데 이미 있거나 다른 단축키로 사용되고 있으면 얘가 안 된다고 나오니까 그럴 땐 다른 걸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다 보면서 만약에 뭐 변형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수평 뒤집기 이 자주 쓰기 때문에 숫자 패드 7번 해놨고 수평 수직 뒤집기 이거는 8번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스케일이라든가 뭐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정한다던가 이런 거는 본인이 필요하면 여기를 누르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프리 트랜스폼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지정된 키가 전혀 없는데 이거를 눌러주고 추가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 패드에서 9번이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0 3 만약에 3번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밑에 뭐 메시지가 뜨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지정을 했다 라고 친다면 지금 4를 눌러보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1 누르면 작아져요. 2 누르면 커지고 작아지고 자 이렇게 단축키로 자 그래서 단축키 세팅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타임라인이 위에 있고 이 작업 화면이 아래에 있고 이 도구 툴이 옆에 있는데 도구 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줄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 맞닿는 선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2열 배치도 되고 1열 배치도 되고 자 그리고 그 전에 여긴 PPP로 지정을 하나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PPP, KKK 이런 거 말고 뭐 하나씩 눌러 보면은 뭐 이미 여기서 어떤 지정된 작업 공간 이런 방식이 나와요. 클래식 이렇게 눌러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타입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뭐 이런 뭐 디자이너한테 맞고 뭐 애니메이터에 맞고 이런 게 있다는데 그냥 이거든 저거든 본인이 다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고 싶은 거 사용하면 되고요. 그런데 별로 뭐 만약에 애니메이터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보다 뭐 저쪽으로 있는 게 낫고 이거는 없는 게 낫고 이러면은 이거는 뭐 이 탭을 잡고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파란색 선이 나올 때 거기다가 놓으면 되고 만약에 여기 사이에 두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되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을 때 놓으면 그 중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가 없으면 이거는 뭐 이렇게 저기 안 나오게 지정을 하거나 뭐 줄이거나 뭐 본인이 그러니까 선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줄이긴 좀 그렇고 만약에 이걸 여기다 넣고 싶다 그러면 잡아 가지고 얘를 요렇게 파랗게 됐을 때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것도 다시 이렇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나는 컬러는 이쪽에 있는 게 좋고 뭐 라이브러리는 뭐 속성이나 라이브러리는 이쪽에 있는 게 좋고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것도 여기 위에 지금 스테이지 위에 있지만 뭐 이걸 옆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옮겨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에다가 정렬,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이쪽에 두고 이쪽에 칼라, 그 다음에 이쪽에 속성.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어떤 게 편하다 이런 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며칠 하다 보면 아 얘는 이쪽이 편하다.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 다음에 타임라인도 하모니는 또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고 뭐 이러면 헷갈리니까 어떤 사람 또 아래에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닥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상태로 쓰는 게, 다른 사람이 혹시 내 컴퓨터에서 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바꾸는 거예요. 아까 단축키를 바꿨더라도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지, 기존 거를 없애고 만든다기보다 기존 거를 놔두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줘야 다른 사람이 쓸 때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씬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거를 하나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만진 다음에 이거를 new 해가지고 내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 바꿨다 111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다음부터 이 111을 열면 내가 이 지정해 놓은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단축키 설정하고 자기 작업 공간 설정하고 뭐 이런 거 맞췄고,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 몇 곱하기 몇에 몇 프레임 이렇게 만든 것까지는 했어요. 요거까지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여기 아까 이미 작업되어 있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이런 팝업 창이 뜨냐면, 이거는 예전에 CS3이나 CS6으로 작업된 거예요. 그때 액션 스크립트 2.0 사용됐고 지금은 3.0인데 이런 거는 버전이 낮은 거에서 그러니까 버전 낮았던 그런 파일들을 여는 거 문제 없고 물어보는 것 뿐이니까 열어주면 돼요. 눌러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애니메이션은 뭐 상관이 없고, 자, 뭐 먼저 씬 세팅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필드 가이드라는 게, 자, 다 없애고요. 필드 가이드라는 게 필요해요. 이 필드 가이드는 한 번만 만들어 두면 돼요. 그리고 그걸 씬 세팅할 때 이게 이제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이 뒤쪽에 보면 몇 프레임 몇 프레임 초가 움직이는 거, 아마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뭐 안전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그 카운트 되는 요 숫자, 이 숫자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심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품에서 씬을 만들 때 이 씬 세팅 부분도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레이아웃을 넣는 요 레이어, 뭐 프레임 레이어 뭐 이런 게 보통 몇 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복사해 가지고 카피 레이어,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복사하는 거니까 복사해 와서 새로 만든 레이어에다가 카피 레이어 여기다가 붙여 놓거나 여기다 붙여 놓지 말고 카피 레이어 했으니까 여기는 붙여넣기 레이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 처음에 있던 이 하나는 그냥 여길 덮어 쓰는 게 아니고 얘 밑으로 밀리면서 내려왔지만
여기 필드 가이드하고 레이아웃, 이거는 여기에 복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은 갖고 올 필요는 없었는데 레이아웃이 갖고 와졌네. 자, 레이아웃은 원래 이게 없는 것이고, 요 그 빈 상태로 원래 갖고 왔었어야죠. 그리고 이게 몇 곱하기 몇이었는데 사이즈가. 자, 그리고 이게 화면 해상도를 보고 싶으면 여기 1280에 720이었구나. 자, 이 작업할 당시에 1280에 720이었나 봐요. 그러면은 씬 세팅 자체를 지금 잘못한 거죠. 1920에 1080이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서 문서에 들어가서 이 귀퉁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80에 720이죠. 720 오케이 눌러주면 아니면은 1920에 720. 자, 여하튼 안 맞으면 전부 잡아서 옮기자고요. 잘못 만들기를 잘못, 이게 몇으로 만들어준 거지? 1280인데 이럴 때는 이쪽 끝은 맞으니까 이쪽 끝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맞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한번 맞춰져 있으면 한번 맞춰져 있는 거를 계속 복사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빈 프레임 상태에서 빈 파일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씬 세팅할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회사마다 각 팀장이 만들든 뭐 어디서 만들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만들어진 걸 사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넣어라, 뭐 콘티를 갖고 와서 넣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 이제 또 레이아웃 말고 여기다가 뭐 애니메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 회사마다 뭐 N이라고 쓰거나 뭐 카메라라고 쓰거나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해준다면 그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맞추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1280에 720으로 맞췄어요. 맞췄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화면도 조금 안 맞네. 그냥 이건 맞았다고 치고 할게요. 만약에 이 중에서 뭐 35번은 홀드고 36번 씬을 만약에 갖고 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36번에 보면은
여기 8초 6이라고 되어 있죠. 8초 6. 그리고 포즈 1, 2, 포즈 1, 2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 특별히 그냥 어디 자르거나 포토샵에서 이걸 잘라내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해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갖고 온다고 치면 여기 앞에 맨 앞에가 원본 크기로 복사예요. 원본 크기로 복사. 원본 크기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테이지에다가 붙여넣기. 지금 레이아웃이라고 써놓게 했는데 스토리보드라고 써놔도 되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갖고 와야 되죠. 또 하나를 갖고 와야 되면은 여기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바로 뒤에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가 해도 여기, 왜냐면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게 나중에 바꿀 거니까 그 위치를. 그럼 새로운 프레임, 빈 프레임 만드는 거는 F7번을 누르면 돼요. 그 위치에 놓고 F7.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콘티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 원본 크기로 복사를 누른 다음에 여기 스테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근데 이 스테이지에 이렇게 여기는 여기에 붙고 여긴 여기 붙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이 정렬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정렬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뭐 두 개밖에 안 되고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바로 Shift 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면에 잘 맞게 조절을 해주고, 얘도 화면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 씬 길이를 맞춰줘야 되죠. 8초 6이니까 24, 원래는 이제 24 곱하기 8 플러스 6 이렇게 해줘야 되죠. 8초 6이니까 8초 6이면 이제 원래는 계산기를 꺼내서 할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 초도 사실은 나와요. 초. 그러면은 83, 24 뭐 대략 계산해도 되고, 만약에 그것도 싫으면 24 곱하기 8 플러스 6은 해서 198이 나오죠. 그럼 198 지점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죠. 여기에다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폴더로 닫혀 있지만 본인이 헷갈리면 이렇게 열어두세요. 열어두고 맨 위에서부터 뭐 아래에서부터 위를 잡든지 한 군데를 누르고 눌러놓고 이제 저기 단축 그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맨 위쪽을 누르면 이렇게 다 잡히죠. 그런 다음에 F5를 눌러주면 여기까지 모두 연장이 되고 여기에 198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8초 2라고 나오죠. 8초 2.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콘티에서 본 거
8초 06. 그게 여기 8초 02죠. 여기에 표시되는 건.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포즈 1이고 이게 포즈 2인데 우리가 그 대사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그 위치로 이동하는 거겠죠. 형님 돌려보세요. 신조 핫토리를 보며. 그러니까 신조가 핫토리를 딱 볼 때 한 1초. 그 다음에 말을 해요. 형님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돌리는 거 1초와 말하는 거 1초. 뭐 그래서 한 2초를 주든지, 말하는 게 좀 늦거나 뭐 이러면 뭐 추가로 2초를 더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나는 2초 반 정도의 포즈 2를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2초면은 48. 그 다음에 48에다가 24의 반 12 더하니까 60. 60 정도의 한 포즈 2가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에 포즈 2를 여기다가 맞춰 놓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컨티를 가져와서 신 길이 맞추고 포즈를 필요한 위치에 위치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콘티만 있는 게 아니고 애니메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FLV라던가 뭐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 준 애니메틱이 있는 경우에는 애니메틱을 넣게 되면 그 포즈 1, 2 위치가 나와 있죠. 애니메틱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애니메틱 위치에 맞추면 돼요. 자 지금 뭐 애니메틱이 있으면 애니메틱을 집어 넣으면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없으니까 그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설명할 거는 작업할 씬 세팅을 했고 콘티 판넬을 불러왔고 씬 길이 지정했고 그 다음에 단축키 설정하는 거, 레이어 타임라인 워크 기존에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이미 설명은 다 했고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놨으면 이제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이미 된 거예요.